정말 도움 많이 돼요. 엊그저께는 이명에 대해서 했죠? 이명에 대해서 그때 할 때 도움 많이 됐죠? 그때 제가요 이명에 대해서 다 못했어요. 다 못했고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할 건데 가서 인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깜빡깜빡합니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변한 거 없어요? 머리. 내가 머리 왜 잘랐어요? 아니 저 옆에 있는 편의점 그 친구 때문에 열받아갖고 아니 뭘 내가 테이프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스카치 테이프를 얘기했고 나는 박스 테이프 투명한 걸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어딨냐니까 저기 볼펜 옆에 있다라는 거야. 볼펜 옆에 아무리 내가 쳐다봐도 없어.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말투가 좀 커지더라고. 저 볼펜 옆에 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요만한 테이프만 있더라고. 내가 찾는 건 큰 테이프거든. 그랬더니 내가 자꾸 못 찾으니까 뒤에다 대고 한마디 하더라고. 어르신! 거기 말고 이쪽에 있잖아요 어르신! 내가 나이 50 하나 먹고 어르신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아니 생긴 건 나랑 비슷해갖고 뚱뚱해갖고 얼굴 보면 내가 더 어려 보이는데 나보러 어르신이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기분 나빠갖고 미장원 가갖고 머리 그냥 짧게 잘라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요. 어울려요? 이뻐요? 또 가보셔? 아무튼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열받아가고 잘라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뭐 나이 먹을 수도 있는 지는 나이 안 먹나? 나이는? 그러니까 나이는 다 먹게 돼 있고요. 지는 항상 뭐 이렇게 뭐 어릴 것 같아? 나이 다 먹는단 말이야. 저번에 이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왼쪽 귀는 뭐 때문에, 오른쪽은 뭐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갖고 요 귀가 있잖아요, 어머니. 귀 한번 만져보세요. 요거를 귓밥 있죠, 여기. 이렇게 귓볼도 있고. 요거를 100번씩 잡아당겨요. 자,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 100 한 거야. 또 어디 하느냐? 여기 옆에 잡아봐. 자, 잡아당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 이렇게 100번 하고. 여기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 여기 깃밥 있잖아요, 깃밥기. 여기 깃뚜껑. 뚜껑이라 그러나? 요거를 닫아버려, 이렇게 닫아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 된 거야. 그리고 요 주변 있죠, 요 주변. 혈관이 피로 가면은, 이 귀로 가면은 이명이나 난청 많이 좋아져요. 왜냐면,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이명하고 난청 원인을 몰라. 치료법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가위처럼. 자, 귀를 사이에 넣고, 자, 문대입니다. 연락에 10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해갖고, 여기, 군형에다 쑤셔.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요렇게 하시고, 이 귀를 접어요. 반 접어. 이게 잘 안 접어진 사람은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잡고, 밖으로 잡아 당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그 다음에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립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이렇게 치면은 귀가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혈액이 잘 도는 거야. 이 주변에는 200개의 혈자리가 있어. 몰라도 돼. 그냥 주변에 막 해. 이 왕골도 하고 막 눌러서 아픈 데는 다 하시면은 귀 건강에 좋다. 고마우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뭐 난청에 대해서 저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당뇨병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려운 말 못해요. 저는 쉽게 설명을 해갖고 중요한 거는 발에다가 어디다가 붙이면은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가 눈이 걱정이 되셨어요. 망막에 시신경에 막혀서 당뇨가 있으면요
딱 5가지 질환이 옵니다. 첫째가 심장의 질환이 오고, 둘째가 뇌 질환이 오고, 셋째가 눈, 자 넷째가 이 심장 콩팥이 망가지고, 마지막 5번째가 당뇨. 발 들어봤죠? 당뇨 때문에 발 자른다는 얘기 들어봤죠? 딱 5가지 증세가 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눈이 걱정돼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거라도 잘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그래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한 달 관리하셨는데 혈당 체크기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어머니가 못 믿어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한 번도 안 갖고 왔어요, 혈당 체크기를.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다 가신 다음에 혈당 체크기를 딱 꺼냈어, 엄마가. 그럼 내가 무서워했을까? 거짓말했을까봐? 들킬까봐? 잘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이 어머니가 식후 먹은 다음에 2시간째 지났어요. 혈당 체크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는데 대충 용천, 학고, 수녀관, 방광, 삼교 자리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이기 전에 혈액을 먼저 뺐어요. 맞죠? 어머니가 체크했어요. 저는 체크할지도 몰라요. 어머니 기기이기 때문에. 165가 나왔죠? 자, 이걸 붙였어요. 30분 뒤에 재보자고 했는데 제가 우체국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 시간이 30분이 안 넘었죠? 대답을 크게 해야 됩니다. 저기 화면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시키는 것 같잖아. 크게 해요. 강원도 아줌마. 자, 그래서 이거를 붙였어. 붙였더니 이 수치가 몇 나왔어요? 153. 153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몇이나 주는 거예요? 27.12. 165에서 153이 되면 12. 12야? 그렇게 많이 떨어졌네? 계산이 안 나고 모르겠다. 12가 떨어졌네. 맞네. 자, 대단하면 박수 한번 쳐봐야지. 붙여놓고 별거 한 거 없어요. 붙여놓고 어머니 조금만 걸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뇨가 이렇게 떨어져요. 왜 떨어졌을까? 단순하게 용천하고 뭐 수녀관하고 방광하고 삼은교만 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대충 용천, 합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근육이잖아. 신장도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이고 또 소변도 근육이고.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100%까지는 안 믿었어. 이 어머니가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걸 제가 65%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거 아시죠? 다 증인이잖아. 맞죠? 근데 당뇨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반신반의했던 거라. 그래서 정말로 되는지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못 믿어. 말로만 갖고 온다고 하지 말고 갖고 와라. 그래서 했더니 어땠어요 어머니? 믿어요 이제? 믿어야지 뭐. 중국은 빤스를 아직도 입고 있어. 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야지 뭐. 왜냐하면 눈앞에서 그렇게 당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걱정을 하셔요. 당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걸리는 거 아니냐. 저혈당은요, 왜 저혈당이 걸리냐면 내가 혈당 때문에 높아서 당을 떨어뜨리려고 굶는 사람이 있어. 먹질 않고. 그러면 쇼크가 와요. 저혈당으로. 우리 몸속에서 당분이 많이 흘러요. 특히 피에서. 근데 당뇨 환자들은 이거를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 못해. 이 당을 내 연료로 써야 되는데 이걸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췌장 아시죠? 췌장. 네.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 얘기 아시죠? 네. 인슐린 저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당뇨 걸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은 많은데 얘가 인슐린이 세포한테 붙어갖고 이 포도당이나 지방 이 산을 넣어줘야 돼. 구멍을 뚫어서. 근데 얘가 넣어주지를 못해요. 제2 당뇨 같은 경우는 성인병들 걸리는 경우는. 그러면 혈관 속에서는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내 몸의 세포는 이 영양분이나 이거 흡수를 못하니까 항상 허덕이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어갖고 췌장이 인슐린 더 뿜어내서 세포 안에 넣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당뇨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게 단백뇨라 그러는데 단백뇨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복잡하게 그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좀 쉽게 좀 설명할게요. 우리 몸에 여기 신장 있죠, 콩팥. 얘가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맑게 한 다음에 그거를 순환을 시키고 나머지 노폐물은 소변으로 빼내야 되는 걸 아시죠? 근데 내 몸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망가져 있어요. 뭐가? 사구체가. 예를 들어서 피가 흐르고요, 밑에 소변이 흘러요. 여기 사구체라는데 이 신장에서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망이 촘촘하게. 그래서 혈류에 있든 소변이 있든 흘러가면서 이 망 사이로 불순물이 빠져야 돼요. 근데 불순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단백분, 이 포도당도 같이 걸러내버려요. 이 사구체에서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그냥 우리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은 이 사구체가 이렇게 촘촘해야 되는데요, 이 혈관 속의 이 당질이 얘를 공격해요, 사구체를. 그래서 점점 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당질이나 단백분이 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어도 항상 소변만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당뇨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내 몸속에 있는 당질이 사구체를 괴롭혀서 점점 넓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소변을 보면은 뒤돌아서면은 개미가 막 끓는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당질이 있어서. 근데 일반 사람들이요, 소변을 보면은 거품이 나갈 때 어이구 걱정들을 합니다. 어이구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변 검사를 병원 가서 해보고 내가 당뇨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맨날 거기 가지는 않고 소변만 보고 걱정만 해요. 근데 이 거품이 무조건 난다고 해서 당뇨가 있고 내가 설탕 단백분이 그냥 소변으로 나간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잖아요. 세제로 청소한 다음에 소변을 보면은 그 찌꺼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물이 따뜻했을 때 소변 거품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높은 데서 오줌을 쌌을 때, 그리고 힘 주어서 쌌을 때, 또 밤에 이제 남자 여자랑 한 다음에 거기가 그냥 남아 있을 때 소변을 보면은 거품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약을 많이 드시니까 약 때문에 거품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소변을 보고 나서 딱 봤는데 거품이 많아갖고 무조건 걱정할 일은 아니고 병원에 가고 소변 검사 해보면은 딱 알 수가 있더라.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당뇨가 걸리시면은요, 친구처럼 사셔야 돼요. 고혈압처럼. 그냥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 관리를 안 하잖아요? 수명이 줄어드네. 뭐 5년도 줄고 8년도 줄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10년 줄게 살더라도 내가 안 아프게 살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눈이 멀 수도 있고 뇌질환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막히면 뭐야? 간상동맥이 막히면은 여기다가 스탠드 받기도 하잖아요. 당뇨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많이 걸리느냐? 고지혈증이 거의 있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져요.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지방, 이 찌꺼기, 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생성도 해요. 밖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 자체로 생성도 한단 말이야. 간에서 그 기능을 합니다. 간 수치가 높은 사람 있죠? 이게 해독을 해야 돼요. 담즙 생산도 해야 되고, 우리 몸에 담즙 생산을 하는 이유가 소화를 잘 시키고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 담즙 생산에 이 필요한 이 에너지가 또 콜레스테롤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콜레스테롤이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혈관이 막혔다. 쉽게 얘기해서 당뇨 있는 사람들이요, 콜레스테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몸에 당 성분이 넘쳐나게 끈적이게 많이 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혈관 벽을 공격을 해요. 당이 변질이 돼갖고
얘를 공격을 해.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를 낸 혈관 사이에 우리 몸속에 떠돌아다니는 지방, 중성지방이든 콜레스테롤이든 여기서 껴요. 점차 껴요. 그러면 아래가 뚱뚱해져요. 결국은 이렇게 조그맣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항상 조심하고 또 고지혈, 고혈압 다 동반되어 있습니다. 네, 이 혈관이요, 20년 전이야. 딱 20년 전에 연구를 했어요. 임상 실험으로. 그래서 20년 전에는 터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혈관이. 뭐 위에서 터지든 옆에서 터지든 뭐 몸에서 터지든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터지는 경우보다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출혈보다 경색이 많더라. 요새 분들 보면은 내 출혈보다 내 경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사회에 들면서 당뇨 환자가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당뇨병으로 판명받은 사람들이 병원 약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한 350만 명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고위험군, 당뇨의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한 800만이 되고요. 그리고 한 200만에서 한 300만이 자기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요, 당뇨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당뇨가 왔어. 그럼 내가 관리하면 되는데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800만. 그 800만 인구가 당뇨가 좀 있으면 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1,500만 명이면 3분의 1이 당뇨에 노출돼 있고 지금 앓고 있고 모르고도 살고 있고. 그래서 현대 질환에 아주 크게 이 당뇨라는 게 일상화가 돼 있고요. 그냥 당뇨 오면은 발 썩어 들어가고 눈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막히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도 그렇고요. 당뇨 또 뭐 나머지 뭐 고지혈, 뭐 고혈압, 뭐 신부전, 뭐 그리고 아니 또 신장에 있는 신부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문문집이 어디 붙이면은 당뇨가 떨어지고 특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뇨가 높은 사람들은요 당만 떨어지면은 다행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혈관 벽도 중요해요. 당뇨는요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 결국은 막힙니다. 결국은 막혀요. 막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당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관리를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특히 식생활도 좋아요. 식생활. 어머니가 이제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성을 좀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 고기에도 많죠. 그 다음에 계란에도 많아요. 우유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섭취를 좀 줄이고 식물성을 좀 섭취하는 게 좋은데 나는 식물성만 먹어도 이게 콜레스테롤 검사해보면 수치가 높아요. 왜 그러느냐? 내 몸에 근육량이 작아서 그래. 작아서. 내 몸에 근육이 자꾸 써줘야 되는데 근육량은 작고 이게 식물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양이 넘치는 이유가 내 몸 자체에서도 콜레스테롤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 당뇨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말랐는데 왜 당뇨가 걸리느냐? 마른 당뇨도 있어요. 이게 췌장이요. 외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12%가 작습니다. 작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당뇨 걸리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은 췌장이 12%가 작아요. 작으니까 거기에 생성되는 그 인슐린도 작게 분비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작은 콜레스테롤에도 이게 소화를 흡수를 못하니까 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빼짝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른 당뇨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렇듯이
어머니들이 근육량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이 뭔지 알죠? 네. 우리 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잖아요. 여기 아래하고 이게 위라면 여기 위의 근육은 30%뿐이 안 돼요. 나머지 70%는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더라도 위에 운동하는 거 효과 별로 없어요. 하체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 요 장단지하고 엉덩이. 이게 40%나 차지해요. 우리 하체의 70%에서. 그래서 이 하체가 장단지가 튼튼하면은 복부에 있는 그 지방 있잖아요. 이것도 태웁니다. 복부에 있는 지방은 백색 지방이라 그러고 여기 하체에 있는 요 근육은 갈색 근육이라 그래요. 백색 근육, 갈색 근육. 그래서 여기 있는 갈색 근육이 이 복부 지방을 연소하고 태우기도 하고 갖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면 좋다.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당뇨에 너무너무 좋고, 지금은 제가 그냥 말씀만 드렸고 우리 이제 문문칩을 딱 한 사람을 붙일 거예요. 어떻게 붙여주면은 당이 떨어지고 어떻게 붙이면은 요실금이 좋아지는지, 특히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립선하고 요실금 얘기를 하느냐? 당뇨 자리가 요실금 전립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가 혈당이 165에서 153을 30분도 안 돼서 떨어뜨리게 하는데 그 자리를 하나씩 붙여드릴 거야. 어디에 붙였느냐? 우리 발바닥에 붙였어요. 우리가 태충, 용촌, 합곡 많이 배우셨죠? 네. 그게 뭐예요? 기본이. 태충이요? 해충 아니라 해충은 기생충입니다. 태충. 자, 태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태충, 용천, 합동. 합동? 합곡. 네. 이거를 얘는 어디 있어요? 발등에 있고. 얘는 어디 있어요? 발바닥에 있고. 얘는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요 발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발등, 손등을 같이 해요. 왜? 간심, 비패, 신. 저번에 설명 드려봤죠? 간, 심, 비, 패, 신. 자, 태충이 뭐라 그랬어요? 네? 발등. 태충이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근육을 다 주관해요. 자, 소변 나가는데도 근육이고, 또 신장도 근육이고, 또 뭐가 또 근육일까요? 우리 몸의 뼈 빼고는 다 근육이야. 눈도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이고. 자, 태충을 그래서 해야 돼요. 자, 용천은 왜 해야 돼요? 용천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하고 요 심장이 있어요. 이렇게. 자, 합곡은 어디 있어요? 손등에 있죠. 여기는 뭐예요? 위장이 있고 폐가 있고 또 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뇨 있는 분들한테 용천, 수녀관, 방광, 삼음개 하기 전에 합곡도 하고 발등에 태충도 하고 발바닥에 용천을 해요. 그래서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수녀관 자리 들어가고 방광 자리 들어가고 또 여자들 생식기, 남자들 전립선 자리 삼음교를 해주는 순간 20분에서 30분 있으면 당이 떨어지고, 이분이 발바닥에 해서 걷고만 다니면 하루가 되면 더 좋아지겠죠. 자, 10일이 되면, 한 달이 되면 꾸준히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한 번 망가진 이 신장은 좋아지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상식으로. 근데 이거를 발바닥에 붙이고 계속 돌아다니면 신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더 좋아질 일만 생기더라. 또한 이 심장이 발바닥에 용천이라고 했잖아요.
자, 피가 위에서 내려가기 쉬워요. 근데 물을 거슬러 역류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이 중력 때문에. 발바닥에 용천 자리에 해바라기를 딱 붙이고 걸으면은 밑에서 펌프질을 해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고지혈, 협심증, 심부전, 동맥경화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편하게 해줘요. 역으로. 그래서 다리가 붓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당뇨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걸을 때 다리가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발바닥에도 해주고 발등에 손등에 다 해주면은 이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그냥 30분도 안 돼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이 어머니가 또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재니까 이 어머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30분도 안 돼서 30분 넘어서 제가 체크하라 그랬는데 30분 안 돼서 체크를 하다만 떨어져니까 이거 신기하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앞으로 당뇨 때문에 눈이 멀고 다리를 잘라내고 신장이 붓고 신장이 부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가 이쪽으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오고 뇌졸중이 뭐야? 뇌출혈 뇌경색이 오는 거고 심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심근경색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다가 이게 심부전도 오고 심장마비도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겁나시니까 예방을 하시는 거야. 왜? 당뇨는요 결국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약으로만 계속 하다가는요 췌장이 계속 나머지 이 신장 이 나오는 그 인슐린 짜내다 보면은 나중엔 얘가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내 식습관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약에만 의존하지도 말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문무침만 의존하지 말고 먹는 것도 주의해서 드시고 또 하체 근육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적으로도 불안한 감 없이 하시면은 당뇨 있으셔도 내가 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가 나오더래요. 우리 모델 언니 나오더래요. 앞으로 모델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하나씩 드릴 거야.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양발 벗으래요. 양발 벗어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제가 우리 문문칩을 간단하게 붙이면 어떻게 당이 떨어진 거를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해충이 어디 있어? 해충. 해충부터 합니다. 자, 이 어머니한테 태충을 먼저 하는데 여기 엄지발하고 검지발 사이에 여기다가 하나씩을 붙여드릴 거예요. 태충을 왜 했느냐? 내 몸에 근육을 건장한다. 간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두 개를 붙이고요. 또 여기다가 두 개를 붙여요. 태충에다가 제가 지금 당뇨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제가 찍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에 뭐라 그랬어요? 합곡에다가 하나를 붙였어요. 합곡은 뭐라고요? 비장. 또 해. 비장은 맞아요. 이렇게 하고 발바닥에 뭐를 붙여야죠? 또 용천은 큰 고래에서 용천 자리에다가 하나를 붙입니다. 붙였어요. 자, 용천은 뭐가 있어요? 심장. 우리가 소변을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줄 아는데 발바닥에 용천 자리에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만들어져서 어디 타고 내려가요? 피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긴 내려가요. 혈관 타고 내려가요. 오줌이 혈관 타고 안 내려가요. 왜 수녀관이야? 오줌이 나가는 간이야, 간. 수녀관이 어디야?
여기 용천에서 소변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여기 보면은 수녀관. 내가 2달을 가르쳤습니다. 수녀관을 2달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피가 흐른다니까. 수녀관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왜 이렇게 흐르냐? 방광. 오줌 주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오줌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소변 군형이 있고 나가갖고 모이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 방광이 어디야? 안쪽 복숭아뼈에서 밑에 비스듬히. 자, 여기서 모여들었어. 그러면 얘가 또 나가야 되잖아. 어디로 나가? 3교 5층으로 나가지. 막 얘기해. 삼음교. 안쪽 복숭아뼈에서 3마디 위에 움푹 들어간대. 여자들은 자궁이고 남자들은 전립선이고. 삼음교는 왜 삼음교예요? 3개의 음이 만난다. 비장이 가고 간이 가고 신장이 간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으면은 당로 끝. 이래놓고 이 어머니한테 붙이고 나서 체크를 했더니 165에서 20분, 25분 됐나? 체크했더니 153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당로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약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당로가 400, 500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놓고 요 안쪽에 보면은 사람이 발 디디면 안쪽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죠? 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체장, 12지장, 위장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다가 이 해바라기를 딱 붙여놓고 걸어요. 그러면 체장이 자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체장에서 자극이 더 되면은 당로가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특히 당하혈색소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 8점 몇, 9점 몇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3개월, 6개월 꾸준히 관리하면은 정상으로 가깝게 올 수 있더라. 6.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더라. 우리를 계속 이거를 임상실험을 열심히 해갖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어머니가 여기도 좀 더 해주고 싶어. 혈당이 내가 높아서 더 빨리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천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오줌기를 타고 수녀관을 해서 방광으로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뒤꿈치 쪽으로 옆으로 해갖고 삼음교 쪽으로 가는데 이게 또 생식선이기도 합니다. 오줌이 지나가는 이 신장 자리, 이 생식선이에요. 이 납작한 거를 이 뒤꿈치인데다가 하나를 더 붙여줘요. 그러면 나가는 길이 더 활성화가 돼갖고 당 있는 사람들이 낮추기가 쉽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더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손에 보면은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 자리. 여기다가 뭐 이거 문문침을 붙여도 되는데 손으로 그냥 꾹꾹 눌러지면 신장이 자극이 돼요. 신장이. 그러면 당뇨 있는 사람들이 혈당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용천을 했기 때문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협식증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얘가요 펌프질을 해줍니다. 얘는 지압할 필요가 없어요. 발바닥에서. 왜? 양발 신고 걸으면 지가 우리 몸으로 지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고만 다니면 혈당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심장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합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이 붓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얼굴도 그렇고 다리도 붓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지금 처음에 제가 붙여서 해도 혈당이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처음에 당뇨 때문에 눈을 많이 걱정했어요. 이 망막 신경으로 혈관이 막혀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 걸 아시죠? 우리 지구 2바퀴 반이나 우리 혈관이 내 몸속에 있다는 걸 아시잖아.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 그 사이에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요, 이 큰 동맥이나 정맥에는 잘 안 막혀요. 이 미세한 혈관, 모세혈관에서 이게 막힙니다. 막혔다가 뚫렸다가 해갖고 머리에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서 막히면은 뭐가 걸릴까요? 심장병. 그렇지. 그러니까 다리에서 막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뇨발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신장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또 여기 오시면은 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문문집이 없어도요, 내가 당뇨가 있어, 약을 먹고 있어도요, 좀 내가 당뇨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하시려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도 뒤에 딱 보면은 이 뾰족한 거 있잖아. 그거를 발바닥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째버린다고? 그렇지, 막 긁어버려. 막 두들기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다. 어디 혈자리 몰라도 돼요. 아시겠어요? 네. 들어가 계시고요. 어머니한테는 또 이 모델 했으니까 또 선물 또 하나 더 드리고. 자, 그래서 이 우리가요, 이 문문집에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 병원 안 가고 안 아프고 그렇게 사시게끔 하는 거고요. 네. 이따가 하시고요. 이따가 지금 촬영하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은 이거 며느리 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안 돼. 속도죠 며느리가. 자,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먹기 딸려서 하는 겁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부딪혀야 됩니다. 자식한테 아프다고 얘기해봤자 자식이 아이고 어머니 아파요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현명해야 돼요. 아프다고 자식한테 자꾸 찔러봤자 자식은 뒷걸음 쳐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자꾸 잔소리를 하면은 아프다고 자꾸 하면 효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전화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이 스스로 내 건강은 지킬 수 있게끔 똑똑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특히나 약들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당뇨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먹어요. 고혈압 약을. 근데 이 말씀 내가 한마디 드릴게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제약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시장. 우리나라가 9조 원이에요. 9조 원. 약 파는 시장. 9조 원 중에 고혈압 약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리고 단연 한 품목으로 1위예요. 고혈압 약이. 왜? 고혈압 약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천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게 옛날에는 160, 2000년대 초에서는 160, 그리고 120, 90이구나. 160에서 90이었어. 그러면 혈압 이거 넘어가버리면 혈압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140에서 90이 넘어버리면 혈압약을 먹으라 그래요. 그만큼 제약사들이 입김이 커요. 왜?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많아요. 종류가. 내가 당뇨가 만약에 올라가고 수치가 고혈당이 됐어.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떤 약 주냐면 혈압 강아지를 줘요. 혈압 강아지. 그래서 고혈압 제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 제약사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약을,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약을 사랑합니다. 약을 너무너무 좋아해. 외국 사람들이 가갖고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갖고 병원에 가갖고 약 먹는 매출 비중이 훨씬 크답니다. 근데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환자가 원해서 약을 준 거라고 하고, 또 환자한테 물어보면 의사가 권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안 아프려고 먹는 거잖아요.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냥 밥 먹는 거랑 약 먹는 거랑 비슷해. 내가 약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약 먹다가 그냥 뱉어져 그냥 죽고 싸 그냥. 그러니까 내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의사들은 약을 조금 멀리하는 편이에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좋은데 약이라고 한 것은 효능이 있어요. 제품이 딱 탄생할 때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근육을 녹이기도 하고 뭐 혈관이 뭐 뭉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약사에서 만들 때 약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나와서 신약이 그러면 제약사에서 한 60%에서 70% 제약사가 참관해요. 리포트에. 그러면 이 자본력이 이걸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팔아야 되고 어머니들은 사 드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몸 지키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마음을 잘 때 먹어야 되겠죠? 생활 개선이 중요하고 둘째는 운동을 해야 되고 셋째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버리시고 여기 오셔갖고 문문치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 문문칩을 사라 그러냐면 사실 돈 벌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얘는 한 번 사면은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요 요거를 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꾸 손발을 움직여야 돼. 그리고 부위별로 내가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어깨가 아파, 요실금이 있어, 전립선이 있어, 뭐 하지 불안증? 하지 불안증이 뭐야? 뭐 밤에 쥐가 나고 경련이 되고 마비가 되고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요 상담을 해보면은 먼저 이렇게 묻죠. 물을 충분히 드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은요 보통 한 여름엔 한 1리터를 땀이 흘러요. 땀이 엄청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순환이 잘 되려면 물을 충분히 해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불면증도 좋아지는 자리 있어. 또 뭐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아. 코를 많이 골면 그 사람 잠 잘 못 자요. 그래서 코 안 고는 자리도 있어. 뭐 눈이 안 좋아, 귀가 안 좋아, 머리가 아파. 이게 너무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알리고 싶고요. 지금 저 뒤에 계신 어머니도 오시는 자세가 상당히 불량해요. 저번에 아버님 이렇게 서 있는 거 불량한 거 보셨죠? 저 어머니도 이게 불량해요. 지금 바닥에 앉지도 못합니다. 저 어머니 심정은 오죽했겠냐고요.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뼈를 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봐요. 그 다음에 오장을 봅니다. 그걸 갖고 상담을 하고 발에서 하나하나 해갖고 저 어머니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결국 집에 가서 자기가 계속 하면은 더 좋아지라고 볼 거예요. 또 요 세 분 오셨는데 한 분은 눈이 좀 어둡고 그거로 인해 갖고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수술해야 되고 앞으로 일정이 그래요. 일정이 수술할 일정이 잡아놓으셨어. 근데 일정도 바쁘신데 여기 오셨단 말이야. 거기서 수술 안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 변화를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해고 또 오늘 아까 그 앞전에 한 4분 정도 왔다 가신 거 우리 91세 어머니 아시죠? 3분이 왔다 갔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4분인데 3분이래. 맞죠? 그분들이 좋아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문문칩이요. 어머니들이 공부하고 배워놓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는 날까지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으로 저는 질문을 한두 분한테 받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여쭤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 눈곱이 끼는 것을 얘기들해요. 눈곱이 껴요? 어느 쪽에 껴요? 양쪽 다. 그러면 순환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순환이 잘 되면 물론 눈곱은 나와요. 눈곱이 나오는데 이게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너무 안 나니까 진액이 모여서 끈적이니까 이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눈의 흐름, 특히 갑상선, 태충, 용천, 합곡을 해주고 갑상선 자리 안쪽 무릎 자리 그쪽을 해주면은
눈에서 눈곱 이게 계속 끼는 거는 많이 예방이 될 거고 또 이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눈 주변 여기 뼈로 해갖고 꾹꾹 눌러서 아픈 데는 다 풀어내고요. 요 뒤에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여기 귀 좋아지는 자리 이게 귀기도 하고 눈이기도 해요. 눈을 뒤로 해서 구멍을 냈다면 이 뒤가 여기가 눈입니다. 바로 요 부위의 통증을 다 없애주면 눈이 또 맑아지면서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이 목 올라가는 흉쇄 유돌근도 이렇게 해서 꾹꾹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순환이 잘 되면은 그런 현상 많이 좋아질 거고요. 또 궁금하신 분? 내가 한번 말할까요? 예, 아니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고 예. 일어나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가려면 여기가 다리가 많이 보여 나는. 네. 이게 지금 한참 됐어요. 자기 전에는 안 붓고 다리 낮에도 거의 많이 붓는데 네. 한동안 안 붓고 양쪽 다리가 다요. 예, 예, 요즘 계속 그래요. 자, 저 어머니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자고 일어나면은 양쪽 다리가 팅팅 부어갖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쭤봤더니 낮에는 안 부어요 했더니 낮에도 붓는데요. 그러면 순환이 첫째 순환이 문제겠죠. 순환이 안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환이 안 된다. 나 혈액만 있느냐? 림프구도 있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심장에서 피가 동맥을 따라 나갈 때 림프가 같이 여기서 만나서 나가요. 그래서 이 발 밑에서 헤어져요. 그래서 피는 따로 오고 림프는 림프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림프가 혈액에 있는 영양분을 내 세포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청소도 해요. 우리가 다리가 자기가요 건강한 줄 아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다리를 딱 까보면은요 형광등에 비춰봐갖고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 사람은 다리가 부은 거예요. 근데 빛나지가 않고 좀 정상적 다리처럼 빛이 많이 없다. 그거는 붓지가 않는 다리입니다. 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딱 까보면은 형광등 불빛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근데 밤에 더 할 거예요. 왜? 자고 일어난 다음에 순환이 안 되니까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순환의 문제고. 근데 저분이 저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지가 날 거고 저릴 거고 또 이 심장이요 순환이 안 되면 얘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됩니다. 심장이 요 뒤에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요 뼈가 아파서가 아니라 심장이 아프니까 허리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저 어머님은 여기도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심장이 말을 못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얘가 팅팅 부어 있어.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젖어 있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 있고. 맞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문치를 붙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지압을 해줘도 돼요. 문문칩 안 사도요. 정강이뼈 옆으로 해가지고 쭉쭉 빼는 자리 있잖아요. 고개를 이게 높은 거를 좀 놓고요. 발을 이렇게 예, 올려놓고 그렇게 자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막힌 걸 기를 내줘야 되잖아요. 정강이뼈 옆을 위아래로 이거 한 5분만 해주면은 한쪽 다리만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 다리가 날씬해질 거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한쪽을 계속 주물러요. 위로. 그러면 밑에 있는 막혀있는 혈관이든 뭐 림프거든 순환이 안 된 게 쭉쭉 위로 순환이 돼요. 그러면서 좋아집니다. 막힌 하수구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약으로 뚫을 수도 없고 하니까 손으로 해갖고 뚫어줘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없으면 여기서 오늘 영상 찍는 거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